안녕하세요. 정신을 깨워주는 글로벌 리더들의 북토크 정글북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볼 책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입니다. 철학자 황제의 일기는 그 자체로도 고전이 될 수 있었는데요. 자,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를 괴롭게 하는 정념이 과연 무엇일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책 내용도 내용이었지만 심각한 내용을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던 우리 학생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돋보였습니다. 자,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테이아 팀의 권순아 신준혁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책은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명상록입니다. 그런데 왜 팀 이름이 아파테이아인가요? 아파테이아는 저희가 사회 시간에 배웠던 대로 스토아 학파가 추구한 이상적 상태인데요. 그런데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이 스토아 학파의 대표적 인물이었기에 이름을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순아 씨는 이름 하나에도 깊은 의미를 담으시는군요. 별거 아니죠. 그건 그렇고 준혁 씨는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존경하던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책을 꼭 한번 읽어보고 싶었는데 이번 인문고전 시간 덕에 읽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준혁 씨가 아우렐리우스 황제를 어린 시절부터 존경했을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철학을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셨나 보군요. 네, 많이 좋아하죠.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로마 최전성기였던 오연지 시대의 그 마지막 현지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근데 아우렐리우스는 항상 전쟁터 최전방에서 게르만족과 혈투를 벌였는데요. 근데 이런 황제가 철학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우렐리우스는 계속되는 전쟁과 재난 속에서도 늘 독서로 마음의 휴식을 취하려 노력했고 운명이 거스르지 않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탄생한 책이 명상록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평소에도 사유를 즐기고 글짓기를 좋아하는 황제였어요. 전쟁과는 애당초 맞지가 않았던 사람이죠. 근데 그랬던 사람이 전쟁터에서 일생을 보낸 겁니다. 저도 시와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아우렐리우스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가네요. 이 여유를 잃지 않고 문학을 향유하는 준혁 씨의 모습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시죠. 전쟁터에서 일생을 보낸 황제는 어느 날부터 자신의 생각을 그리고 철학을 글로 남기기로 했는데요. 일종의 일기장을 쓰기로 한 거죠. 준혁 씨가 마지막으로 일기장을 써본 게 언제였나요? 제가 기억하기론 초등학교 3학년 때가 마지막으로 쓴 것 같습니다. 보통은 다들 그렇죠. 여튼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일기장처럼 명상록을 적어갔는데요. 때문에 명상록은 다른 철학서들과는 달리 순서나 체계가 막 잡혀있는 것은 아니고 그저 지역과 아니면 방문했던 지역 같은 말이죠.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날 어록들이 적혀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슬슬 지루해지는데 책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선정 이유로 넘어가시죠.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권순아 학생은 왜 이런 어려운 철학책을 골라서 저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입니까? 스토어 철학에 따라 정신적 고통에 초연해야 한다는 헛소리를 하면 그냥 나가겠습니다. 준혁 씨의 의견을 그저 웃어넘길 순 없겠습니다. 우선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추구했던 스토아 철학에 따르면 이 책을 읽는 것은 하나의 사건일 뿐이었고 준혁 씨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했습니다. 준혁 씨의 정신이 고통받는 것은 오히려 정념 때문입니다. 초연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인정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는 잊지 말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스토아파와 아우렐리우스 황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기 전에 잠시 쉬어가는 격으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노래 이름은 철학송인데요. 권순아 학생이 작사했습니다. 마침 이 노래를 위해 특별 게스트 김예진 양도 오셨네요. 모두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시작하겠습니다. 스토아 학파 이성의 힘으로 정념의 초연에 행복을 얻자. 시건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의 정념이 고통을 줄 뿐. 아우렐리우스 철학자 황제 전쟁터에서 명상록 쓰네. 스토아 학파 우린 세계 시민 관직 주면이라고 안 주면 말고 마르쿠스 황제 에픽테토스 노예
하지만 둘 다 스토아 학파 욕심 없이 사는 운명 저항 없이 태도를 바꿔가며 잘 살아보자. 네, 훌륭한 노래였습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아주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스토아학파의 기본 사상과 직결되는데요. 신유혁 씨는 어떤 구절이 개인적으로 기억이 났습니까? 저는 스토아 학파 이성의 힘으로 정념의 초연해라는 구절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스토아학파의 가장 베이스화되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군요. 사실 스토아학파는 이성의 힘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신과 인간은 이성을 통해 공통성을 가진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이성을 통해서 정념을 초월하고 그리고 마음을 안정시키면 비로소 아파테이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이죠. 아우렐리우스 황제 또한 이성적 판단을 굉장히 중시했는데요. 이는 너의 판단력을 믿고 존중하라. 너를 지배하는 이성이 본성이나 이성적 존재로서의 너의 본질에 맞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너의 판단력이 달려있다라는 책의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책 내용을 떠올려 보니 바르고 참된 이성을 따라 선의를 가지고 진실하고 과감하며 부분과 아무도 너의 그런 삶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 이성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잘 파악하셨네요. 바로 그런 셈입니다. 그런데 예진 학생은 노래를 부르며 다 이해하셨나요? 가사가 이제 철학 이야기를 담고 있다 보니 이제 전부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의 정념이 고통을 줄 뿐이라는 가사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스토아 학파에게 있어서 사건은 그저 사건일 뿐이고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의 정념이 그에 대해 판단을 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고통을 줄 뿐입니다. 즉 그러한 정념에 휘둘리지 않고 초연한 태도로 사건을 받아들이면 고통 없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준혁 씨가 말씀하신 내용은 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판단을 하지 마라. 그러면 네가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사라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사라지면 피해도 사라질 것이다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판단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사건에 대해 부정적 정념을 가지고 이를 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면 스토아 학파에 따라서 정념 자체를 제거해 버려야겠군요. 감정이 없으면 우리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겠네요? 예진 양은 지금 스토아학파에 대한 아주 큰 오해 중 대표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념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진 양이 겨울에 굶주리고 있는 이런 한 준혁 씨에게 동정심을 품고 빵 한 조각쯤은 줄 수 있겠죠. 이처럼 정념이 항상 악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스토아학파에서 말한 것은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마음을 안정되지 못하게 하는 정념으로부터만 초연해지자고 할 뿐이었죠. 초연은 신경 쓰고 살아가며 이런 삶의 태도를 얻게 된 것이지 정념 그 자체를 제거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거 하마터면 어디 가서 아는 척 하다가 아주 망신을 당할 뻔했네요. 고맙습니다. 바보는 약도 없다지만 예진 양은 바보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네요. 제가 한 말에 대해서는 초연하게 반응해주세요. 자, 그리고 슬슬 내용에 관한 질의응답은 이쯤 하고 오늘의 마지막 컨텐츠인 시청자분 사연 듣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연이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한 분의 사연을 뽑았습니다. 준혁 씨 읽어주세요. 네, 어느 한 분의 사연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동탄국제고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다만 요즘에 너무 마음 고생이 심해서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 정말 좋아했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당연히 차였고 서로 다른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친구에게서 갑자기 다시 연락이 왔어요. 도대체 왜 연락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연락을 받아야 할지 말지가 정말 고민입니다. 너무 간만에 연락이 오니 저는 반갑기도 하지만 저에게 어장을 치려는 것은 아닌지 한편으로는 의심도 갑니다. 저는 아직 시련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고민이면서 마음 고생 중입니다. 그 친구의 연락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 별것도 아닌데 저 혼자 설레발 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옛 짝사랑으로부터 온 연락이라니. 제 주관적 판단은 오히려 이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성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스토아 철학을 바탕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글쓴이 분께서 마음고생을 겪고 계시는 까닭은 그 친구로부터 온 연락 때문이 아니라 글쓴이 분께서 임의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상황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판단을 하니까 정념이 멋대로 가정을 해버리고 글쓴이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죠.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사건 그 자체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글쓴이 분의 마음이 아픈 까닭은 정념이 주관적 판단을 하면서 글쓴이 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어장이 당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이게 마지막 기회인데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요. 잠시 휴식을 취한 뒤에 이성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맑은 정신 속에서 정념의 구속 없이 첫사랑 그 또는 그녀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또는 그녀가 당신에게 접촉한 이유가 무엇인지 곧 알게 되실 것입니다. 힘내세요, 글쓴이분. 스토아 철학이 현실에 정말 적용될 수 있는 줄을 상상조차 못했어요. 저도 사실 말하면서 놀랐습니다. 정말 사건에 대한 정념의 판단이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군요. 앞으로 초연해지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날렀네요. 오늘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게스트분의 소감을 한 말씀 정도 들을 여유는 있죠. 소감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다양한 컨텐츠를 진행하셨는데 그 중에서 저는 철학송의 가사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제가 아파테이아 팀 라디오에 게스트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출연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이제 정말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 저희 라디오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파테이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